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비트코인 쪽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지금 안에도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좀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막 치솟아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유동성 자산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쪽도 그렇지. 이쪽도 예, 자산이잖아. 근데 오히려 금 가격은 올라가는데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네, 비트코인 쪽은 약간 좀 버벅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뭐 많이 안 올라온 건 아니니까. 여기서 이 자리인가요?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그렇지. 행보하다가 최근에 여기 반등해서 올랐고. 그 여기서도 약간 행보하는 자리긴 하지.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인 쪽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분들도 이제 어떤 정부 요직에 있고. 근데 현재 비트코인 쪽이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딱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지. 현재 여기에서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는 거지. 이거 트럼프 대통령 뭐 취임,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이제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지금은 약간은 박스권 행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을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네, 비트코인 기반의 그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 네, ETF가 파생 상품이죠. 예.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란 게 뭐냐면은 약간 단어가 낯설 수가 있는데 기초 자산이 있잖아. 기초 자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든 게 파생 상품이에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ETF거든요. 그래서 ETF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파생 상품이지 이게 현물 자산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주식 있잖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주식 있지? 주식. 예. 주식은 현물이에요, 현물. 이건 기초자산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재무가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에 투자하시게 되면 오히려 안전 자산일 수가 있어요. 안전 자산일 수가 있어. 생각만 잘 고쳐 먹는다면 올바르게 지금 금융시장을 이해하신다면 주식은 현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분이 다 현물이에요, 현물. 그래서 이거 현물이란 말이야. 금도 현물이잖아. 근데 이거는 ETF는 현물이 아니야. 이거는 파생 상품이야. 그래서 ETF를 오히려 금융시장에서는 특히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는 뭐 ETF가 뭐 안전자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아니야. 이거는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지. 뭐 ETF가 뭐 주식같이 그런 거다 하는데 그렇게 막 홍보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ETF가 위험한 거예요. 파생 상품은 위험해요. 선물 안전한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것도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워낙 그 언론에서 홍보를 할 적에 금융권에서 홍보를 할 적에 뭐 안전자산에다 ETF가 뭐 왜 ETF를 왜 안전자산에 이야기를 하냐면 ETF는 뭐 다양한 그 종목군을 포트폴리오로 담고 있어가지고 얘는 안전자산이야.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해서 그게 안전자산은 아니야. 방향성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여하튼간에 ETF는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이 위험합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거지. 하여튼간 금융시장을 좀 올바르게 인지하실 필요 있어요. 오히려 주식이 안전자산일 수 있습니다. 현물이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그 참고적으로 높아지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네, 비트코인에 기반한 파생 상품, 상장 지수펀드 ETF 출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체크해 볼게요.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파생상품 ETF 시장 확대. 최근 비트코인 및 파생상품을 결합한 ETF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ETF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으니까는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세뇌 교육 받는 거고요. 잘 내가 금융이라서 올바른 관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 이 공감이 안 가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세뇌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세뇌 교육이 그렇게 들어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한번 스스로 노력해보세요. 최근 비트코인 및 파생 상품을 결합한 ETF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트럼프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금융시장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코인 쪽을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다양해지니까는 뭐 미국 정부에서 코인 쪽을 많이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근데 그런 감정의 영역인 거고 현실과 감정은 다른 영역이잖아. 과거에는 비트코인 ETF까지 과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주시장에서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투자 전략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제 적용되고 있다는데 그 적용되는 방법이 ETF란 상품이란 거예요. 뭐 버퍼 펀드, 커버드 콜,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인기를 끄는 투자 전략인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냥 용어만 아시는 것뿐인 거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변화가 시장 성장 촉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임시의장 마크 우에다가 암호화폐 규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마크 우에다 이분도 이제 친암호화폐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거기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으로 계세요. 그래서 규제 완화가 되고 있는 거지. 근데 규제가 완화되는 건 좋은 걸 수도 있죠. 활성화되는 거니까. 근데 자유가 많아지게 되면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가 많은 만큼. 이에 따라 새로운 암호화폐 ETF 상품의 출시 속도가 매우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TF 화이트 라벨링 플랫폼 타이달 파이낸셜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 CIO인 마이클 베누토는 이제 모든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근데 이분들은 다 저거예요. 금융 쪽에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야. 일반 개인 투자자의 관점으로 볼 영역은 아니야. 항상 달라요. 이 집권 세력이 있고 피지배층은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돈은 누가 가져가? 지배층이 가져가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고 피지배층은 솔직히 그렇게 똑똑하진 않잖아요. 냉정히 봤을 때. 개 중에 똑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암호화폐 파생 상품 ETF 주요 전략. 암호화폐 시장에 도입된 ETF 전략은 기존 주식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방식과 유사하다. 버퍼 펀드. 이런 용어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 뭐 하락 위험을 일정 부분 보호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유지하는 전략. 투자자들에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이걸 써먹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깊게 파고 들어가셔야죠.
그 다음에 커버드 콜, 보유한 비트코인 포지션을 활용해 콜옵션을 매도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저거예요. 이게 세력들이 활용하는 그 방식이에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갖다 뭐 할 정도의 능력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그건 거의 전문가 수준이죠. 네, 보유한 비트코인 포지션을 활용해 콜옵션을 매도, 저 할 수 있는데요. 저 이런 거 잘해요.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건 전문가 수준인 거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진 않죠. 네, 보유한 비트코인 포지션을 활용해 콜옵션을 매도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정한 프리미엄 수익을 얻을 수 있음. 레버리지 상품.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대해 두세 배 레버리지를 적용하여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구조. 단기 트레이더에게 유리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크면 손실 위험도 증가하다. 결국에는 이런 전략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쓰다가 그냥 이런 거예요. 손실 위험이 큰 거예요. 하여튼간 ETF라는 것은 변동성이 작을 뿐인 거지 다양한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위험하다는 거 그 ETF의 원리를 아시게 되면은 근데 한국에서 하여튼간 높아지면서 얘기했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위험한지. 약간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현물 개념과 선물과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현물이란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현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 ETF 시장 확장이 가속될 가능성. 이렇게 되면은 이제 ETF 시장이 확대되면은 코인 쪽으로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하시긴 하겠지. 그러면 뭐 뻔하겠지 뭐. SEC의 규제 변화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관련 금융 상품의 빠른 출시를 촉진할 것이다. 근데 이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좀 다를 수가 있냐면 이 비트코인은 이거는 현물이에요. 얘는 현물이에요. 얘는 현물이고 얘는 이제 파생 상품이에요. ETF는. 기존 주식 시장에서 검증된 ETF, 버퍼펀드, 커버드콜, 레버리 상품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감안해야 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할 경우 시장 구조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암호화폐 ETF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 주식 투자 전략이 암호화폐 투자 상품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EC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용되면 더 많은 암호화폐 관련 ETF가 빠르게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코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상품을 출시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누가 돈을 버느냐? 항상 이제 이런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돈을 버는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이제 투자할 다양한 옵션들이 많아진 것 뿐인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이 늘상 그래 왔어요. 늘상 그래 왔던 어떤 이거 요거 돼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